안녕하세요. 생활의 기술입니다. 가정에서 스마트 벽 스위치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 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스마트 스위치를 달게 되면 너무나 좋은 게 많습니다. 첫 번째, 그룹 제어 기능이 가능합니다. 한 번에 전체를 켠다든지 끈다든지 아니면 일부를 묶어서 켠다든지 끈다든지 할 수 있는 그룹 제어가 가능하고요. 스피커나 핸드폰으로 불을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. 물론 구글 어시스턴트를 이용할 수 있고 애플 홈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핸드폰이 있다면 시리한테 부탁할 수도 있고 오케이 구글한테 부탁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. 애플 홈 같은 경우는 벽 스위치 모듈이 사실 투야에서밖에 안 팔아요. 그 중성선이 없어도 되는 모델이 다 투야 몇 가지 종류밖에 없거든요. 그리고 지급이 제품이 많고, 근데 지급이는 지급이 허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급이 허브 중에서 애플 홈을 지원하는 지급이 허브를 구매를 하게 되면, 그것도 한 두세 가지 있습니다. 그걸 구매를 하게 되면 투야 앱에서 지급이 허브에 스위치를 설치하면 하고 나서 그 허브를 애플 홈에 등록을 하면 모듈이 다 애플 홈으로 싹 들어갑니다. 그래서 애플 홈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 스위치를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할 경우에 이 스마트 버튼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스위치를 추가로 달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. 근데 이거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. 이게 벽 스위치 모듈이라고 하는 게 전자식 스위치거든요. 이 전자식 스위치와 LED 등은 사실 좀 궁합이 안 맞습니다. 요즘에도 등을 구입을 하려고 상세 페이지 들어가면은 이 등은 전자식 스위치와 호환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주의해라라는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. 근데 안 좋은 등도 아니고 오스람에서 나온 꽤 고급형인데도 그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. 그 전자식 스위치가 성능이 낮을 수도 있고 LED 등이 성능이 낮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지금 제가 추천드린 이 전자식 스위치는 전자식 스위치 중에서도 성능이 꽤 괜찮은 전자식 스위치입니다. 그러니까 LED 등만 괜찮은 걸 달면 충분히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 LED 이 등의 용량에 한계가 있습니다. 가정용이기 때문에 LED 등의 가정용이기 때문에 그 100W까지, 그러니까 1구당 100W까지, 뭐 잘하면 뭐 150W도 뭐 가능하긴 한데 그거는 이제 뽑기인 것 같아요. 뭐 어떤 경우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3구 스위치 같으면은 100, 300W LED 기준으로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영업장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. 영업장에서 스마트로 이렇게 켜고 끄는 걸 제어하시려면 분전함에다가 스마트 분전함용 스위치가 있거든요. 딘 레일에 다는 스위치가 있으니까 그 분전함에 다는 개를 고려를 하셔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. 아니면 분전함에다가 이 LED 등 이거 말고 스위치 스마트 가정용 그벽 스위치 모듈 말고 그냥 이렇게 뭐 호텔이라든지 여관 같은 데 설치하는 그런 모듈도 투야용이 있어요. 그거를 분전압 쪽에 설치하고 거기서 스위치 배선을 따서 쓰면 뭐 충분히 쓸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것들은 일반 가정용 기기들을 못 다 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영업장에서는 일단은 이 가정용 이 조그만 이 스위치 모듈을 쓸 수 없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 LED 등의 성능이 역률이 0.9 이상은 돼야 문제없이 쓸 수 있습니다. 이 역률이 0.9 이상이어도 중국 제품 같은 경우 LED 등 중국 제품 같은 경우는 잔광이 남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저도 이번 기회에 집안에 있는 등을 싹 갈았거든요. 비싼 거 말고 한 개 5만 원짜리 그 정도로 갈았는데 하나가 이제 중국 제품이 왔어요. 근데 역률은 0.9 이상인데 중국 제품이 왔어요.
근데 껐을 때 장광이 조금 남더라고요. 장광이야 뭐 그 장광 제거 콘덴서 설치하면 다 없어집니다. 근데 문제는 역률이 낮으면 켜놨을 때 불이 바르르 떠는 증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전자식 스위치, 이 벽 스위치 모듈을 도입하기 전에 우리 집 등이 역률이 얼마인가를 꼭 보시고 한 4, 5년 전에 설치하셨다면 그때는 역률이 뭐 0.3, 0.6, 0.5 이랬단 말이에요. 그런 거는 전기가 2배로 먹는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먹으니까 그냥 긴 시간을 봐서는 그냥 등을 바꾸시는 게 속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LED 등의 성능을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설치할 능력이 또 돼야 되겠죠. 벽 스위치에 모듈 연결하는 거, 그리고 등에 커패시터를 연결하는 거, 등을 뗐다가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등이 커버를 떼고 그 커버 안에다가 연결했는데 지금은 일체형이 많아요. 그래서 등을 아예 떼버려야 돼요. 떼고 연결하고 다시 붙이는 일이 이 도와주는 사람 혼자서는 힘들고 누가 하나 도와줘야 되고 또 이제 딱 열어보면 배선이 좀 복잡할 수도 있어요. 또 이제 이 그 거실 같은 경우는 생각했을 때 선이 4개가 내려와야 되는데 선이 3개만 나와가지고 컴선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그런 거 보시면 좀 정신없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등에 커패시터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으셔야 되겠다는 겁니다. 스위치하고 등이 궁합이 좀 필요합니다. 서로 맞지 않는 경우는 이제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여러 대를 함께 사지 말고 딱 한 대를 일단은 설치를 해 보신 후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여러 대를 설치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하나가 잘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그걸 설치를 해서 사용하셔야 문제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. 예,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벽 스위치와 관련해서 가정용 투야 스마트 기기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무 이 영상에다가 댓글 남겨주시면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벽 스위치 한번 써보시고 정말 편하고 좋습니다. 쓰셔서 편리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네요. 늦은 밤 잘 주무시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